안녕하세요. 위드앤 퍼실리테이션입니다. 오늘은 퍼실리테이터의 단짝이라고 할 수 있는 포스트잇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잘 사용하면 소통에 도움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포스트잇인데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의를 위해서 테이블 위에 이젤패드, 포스트잇, 네임펜 이러한 도구를 준비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회의 시간이 다가오고 참여자들이 입장하기 시작합니다. 참여자들의 표정이 어땠는지 관찰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포스트잇을 보자마자 표정이 어두워지는 참여자를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회의 시간에 계속 무언가를 써야 한다는 부담감, 불편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포스트잇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먼저 포스트잇을 왜 사용하는지 생각해 볼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주제에 대해서 개인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고 그 생각을 시각화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에 있습니다. 참여자 모두가 서로의 생각을 눈으로 같이 보면서 대화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도구가 바로 포스트잇인데요. 하지만 자칫하면 참여자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게 만드는 도구가 포스트잇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화할 때 포스트잇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포스트잇의 의견 작성이 끝난 후에 서로의 의견을 눈으로 먼저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눈으로 보다 보면 이건 어떤 내용이지? 하면서 누군가의 의견에 궁금한 내용이 생길 수도 있고요. 나랑 비슷한 생각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공감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편하게 서로의 의견을 볼 수 있게 해주고 자연스럽게 서로 묻고 대답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편안하게 토론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퍼실리테이터가 참여자가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읽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능하면 작성한 발언자가 직접 의견을 말하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방법은요, 눈으로 보면서 누군가의 의견에 궁금한 것이 떠오르거나 또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참여자들에게 요청을 하고요. 참여자들이 침묵을 계속해서 한다면 제일 먼저 작성한 사람한테 발언권을 주시되 참여자가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읽는 것이 아니고요. 핵심 단어만 짚어서 이야기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참여자가 직접 말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요, 초보 퍼실리테이터가 하기 쉬운 행동 중에 하나인데요. 모든 단계에서 포스트잇으로 의견을 작성하게 하는 걸 요청하는 거예요. PMIC 기법을 활용해서 회의를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기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상단에 있는 링크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반기 사업에 대해서 잘된 거에 대해서 무엇이 있는지 생각나는 것들을 먼저 작성해 볼까요? 라고 퍼실리테이터가 참여자에게 요청을 합니다. 어느 정도 작성이 끝나면 작성된 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요. 다음 단계인 두 번째로 아쉬웠던 거에 대해서도 먼저 써보겠습니다. 또 작성하게 하고 대화를 나누게 합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쓰고 대화하고 다시 쓰고 대화하는 방식으로 반복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션별로 포스트잇을 계속해서 작성하게 하면요, 참여자들은 이제 그만 쓰고 싶다 라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요. 대화를 열심히 나누다가 멈추고 다시 쓰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면서 토론하는 분위기가 침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참여자는 쓰려고 온 것이 아니고요.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온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퍼실리테이터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퍼실리테이터가 어느 시점에서 포스트잇을 사용하게 할 건지는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잘 고민해 보셔서 반영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요, 초반에는 참여자가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두가 포스트잇을 사용해서 의견을 작성하게 하시면 좋고요. 이후에 다루어지는 내용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토론을 이어가시되 덧붙여지는 내용에 대한 기록은 퍼실리테이터가 해주시면 됩니다. 퍼실리테이터에게 기록은 정말 중요한 역할이고 대화를 촉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에서 자유 토론을 하면서 발생하는 세 번째 상황이 있습니다. 토론을 하는 동안에 참여자들은 주제에 대해서 열심히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요. 어느 정도 대화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퍼실리테이터가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눈 대화 내용을 포스트잇에 각자 정리해 볼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여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말을 했는데 다시 작성을 해야 된다니 라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침체되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자유롭게 토론이 이루어질 때는 퍼실리테이터가 참여자의 내용을 잘 기록해야 된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퍼실리테이터도 사람이기 때문에 발언이 길어지거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참여자에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을 여기에다 요약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요청을 해서 그때그때 요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번 참여자에게 요청을 하는 것은 조금 어렵겠죠. 개인적으로는 참여자에게 기록을 전적으로 맡기는 거는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참여자들이 각자가 가진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면서 대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이고 또 개인의 생각을 쓰려고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적절한 시점에서 포스트잇을 효과적으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포스트잇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포스트잇은 대화를 원활하게 해주는 도구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참여자에게도 이것을 왜 사용해야 되는지, 어떨 때 활용하면 되는지를 오프닝 단계에서 설명을 해주신다면 참여자들의 부담감을 줄여주면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